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말 쉬워요. 유튜브 찾아봐도 1초 만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고객은 1초 만에 계산하는데 내가 3초 걸리고 1분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부동산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혹은 얼마에 사면 좋을지 이 질문을 중개하시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될 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관련해서 고객이랑 대화할 일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매끄럽게 되느냐에 따라 고객과 상담이 좀 척척 진행이 되고, 이게 느리다 아니면 모른다 그러면 사실 대화가 좀 어렵죠. 중개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마침 고객분이랑 통화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전화가 와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얼마에 팔고 싶냐? 4억 5천에 팔고 싶다 라고 하셔서, 그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지금 1,600만 원에 한 150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 대화를 들었을 때는 뭐 수익률을 모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수익률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1,600만 원에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4억 5천에 팔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되려면 가격이 5억이면 한 250만 원, 이게 6% 수익률이다. 요즘 수익형 상가는 판매할 때 6%는 돼야지 기본은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상처를 줬죠. 4억 5천에 팔려고 내놨고 1,600에 150을 받고 있고 4억 5천이면은 225만 원이 나오면 수익률이 한 6%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고객이 이렇게 한 1분 6초 가량에 얘기했을 때 내가 한 1분 9초 때는 이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 정도는 3초에서 1초 사이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뭔가 또 다음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많고, 수익률 자체가 부동산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산 부동산 자체가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중개사랑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고객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중개사는 이 단어를 쓰던 안 쓰던 이 사람이 원하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차익형 부동산이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특징이 있다를 구분을 하고 소통을 하셔야죠. 이게 수익형과 차익형의 차이를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죠. 나는 차익형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서 꽝이죠. 부동산은 어차피 나중에 오르는 거 아닌가요? 어제 소통하신 분도 이 지역 호재 같은 거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수익률도 좀 안 좋고 한데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괜히 이름이 수익형이 아니잖아요. 차익형이랑의 차이는 시간이 가도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중개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내가 산 게 땅이냐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질문도 많이 중개사를 당황시키는 질문인데, 월세도 잘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많이 나는 물건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중개사님도 본인이 사겠죠. 월세도 잘 나오는데 시세 차익도 많이 난다. 그러면 오래오래 갖고 계시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장에 이런 물건이 있나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잘 나오는데 시세 차익도 많이 난다. 이런 물건은 모르겠어요. 있죠.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이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걸 달라.
나랑 정말 친하면 또 모르겠어. 너무 친해서 가족 같아.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정말 내 지인이나 친인척 같은 그런 고객이다. 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요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고객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매물을 가져다 줘도 이건 수익이 안 나네. 이건 차익이 안 날 것 같네. 고객들이랑 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랑 차익형 부동산은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성을 좀 더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 생기는 부동산,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그럼 또 되팔았을 때 차익을 얻는 부동산은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목적은 얘는 안정적인 월세, 얘는 시세 차익.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근데 난 지금 당장 뭐 월세가 아쉽진 않다. 내가 수입도 있고 그냥 한 달 한 달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몇 년 뒤에 크게 차익을 볼 거야. 뭐 이렇게 나뉘고 이런 장점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서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차익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2년 정도 이자 내면서 손실을 봐도 차익이 워낙 크면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대신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차익형은 이 수익형에 비해서는 돈을 불리는 속도가 빠르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무리 벌어봤자 1년이면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인데 차익형 부동산은 2년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기도 하죠. 리스크는 양쪽 다 있지만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냐 보면 일단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률이 낮아. 나 수익형이라고 샀는데 수익률이 은행 이자만큼도 안 나온다. 그러면 꽝이죠. 근데 그마저도 공실이다. 꽝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갖고 갔는데 엑시시 안 돼. 엑시시 안 되면 팔려고 하면 어느 때 팔겠어요. 수익률이 예전 같지가 않고 뭐 공실 걱정도 좀 될 때 그때 팔려고 할 텐데 또 안 팔려. 그러면 막판에 손실을 많이 보고 고생을 하게 되겠죠. 차익형은 일단 시세.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면 당연히 차익이 많이 붙겠지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다. 시세만 사도 사실 시간이 가면 차익이 발생하겠지만 사실상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그러면 이것도 꽝이죠. 차익을 보려면 버텨야 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이것도 꽝이 되는 거고 차익을 보려면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이것도 꽝이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누군지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되겠죠. 목돈은 있는데 이 목돈을 좀 이렇게 까먹으면서 가기는 좀 아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시게 되는 거고, 차익형 부동산은 좀 젊고 소득도 높은데 시간도 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잠재된 가치나 혹은 이 지역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좀 더 빠르게 혹은 크게 자산을 늘리는 그런 투자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혹은 펀드도 가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투자 유형을 물어보는데 나의 투자 유형에 맞춰서 부동산을 추천을 해주시면 될 거고 본인이 투자자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투자하면 진짜 큰일이 나죠. 이게 나는 차익형을 기대했는데 수익형을 기대한다면 아마 그런 부동산이 잘 없으니까 못 살 거예요. 근데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차익형인 줄 알고 샀다. 그런 건 많죠. 막 브리핑 할 때 중개사분들이나 분양하시는 분들 브리핑 들어보면 가지고 계시면 오른다.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자가 낮은 건, 월세가 낮은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데 거의 그건 준사기 같은 느낌이죠. 본인이 그걸 정말 알고 그렇게 브리핑했다면 그런 거고 또 이걸 산 사람 입장에서도 수익형을 차익형으로 알고 샀다.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시로 좀 보면 수익형은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이렇게 월세 수입으로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차익형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경매, 공매, 토지 이렇게 월세보다는 좀 더
매도할 때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는 형태고, 각각의 보유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율 자체가 단기에 매도했을 때는 뭐 많게는 거의 7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익형은 기본이 오래오래 가져간다. 수익형은 마찬가지로 오래오래 가져가지만 수익률을 기반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빌딩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까 수익형과 차익형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부동산 잘 없다 그랬는데, 꼬마 빌딩을 잘 샀다. 우리 큰 빌딩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가까워요.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것들은 막 시세 차익이 물론 땅 자체에서 엄청 크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그냥 월세 수익률 자체가 거의 6%에서 8%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마저도 안 되는 대형 빌딩들이 많죠. 근데 꼬마 빌딩들은 안 그러죠. 땅도 땅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뭔가 점포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세팅이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있을 거고, 임차인들의 월세로 인한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 꼬마 빌딩 하는지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가 이 사람이 수익형을 찾는지 차익형을 찾는지는 기본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돈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빌딩을 추천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계산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죠. 매도인이 5억에 팔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혹은 매수인이 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이거 입찰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 가격에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5억에 사도 될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면 고객이 들어왔다. 내가 5억에 팔고 싶다. 그러면 뭔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그냥 5억에 팔고 싶으니까 5억 이렇게 적어놓고 주소 적어놓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매수인이 5억에 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판단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내용은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거나 내가 투자에 적용할 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원가를 봐야 되는 거고,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어떤지, 시세가 어떤지, 지역 내 유사 대체 부동산 시세도 보시면 되는 거고, 수익은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혹은 상승하거나 뭔가 하락할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하려 그러면 요 수식은 다 아시죠? 우리가 머리가 이 식을 계산할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50을 12개월을 곱하고 투자한 금액 해가지고 100을 곱해서 몇이 나오고,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꽝이죠.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계산하는 기본 수식은 이렇지만 중개사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률이 4% 이상, 점포는 6% 이상, 그래서 좀 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수익률을 더 높게 보는 거고, 요즘에는 대출도 사실상 더 적게 나옵니다. 오피스는 그만큼 수익률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낮게 잡아놓은 거고요. 계산 방법은 위에 있는 거를 직접 계산한다. 이거는 당연히 비추입니다. 이걸 직접 계산하고 고객이 앞에서 월세 얘기하는데 막 계산기로 계산하거나 손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멋있어 보이지만 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계산기. 요거는 앱이나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 가서 그냥 내가 입력해보고 계산해보면 걔가 대신 계산을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동하거나 혹은 대화하거나 갑자기 걔를 꺼내가지고 계산해보고 이러면 나한테 의지하기보단 고객도 그걸 하겠죠. 고객도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을 할 거고, 또 요즘에는 이 AI, GPT나 코파일럿 활용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계산이 나오죠. 간편식을 근데 우리는 활용하자. 이게 위에 것들은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핸드폰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중개사나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 간편식을 활용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되게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수익률을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건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6% 같은 경우는 수입 비용 대비해서 그냥 절반으로 뚝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는 2로 나눈다, 4%는 3으로 나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역으로 적정 매수 가격을 정할 때는 2배를 한다거나 3배를 하면 되겠죠. 아까 5억 원에 팔고 싶다고 했잖아요. 5억 원 같은 경우는 월세가 그냥 250만 원 나오면 6%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5억을 3으로 나누면 16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월세 166만 원의 부동산의 매수 가격을 좀 유추해 보고 싶어. 그리고 그게 한 4% 정도 되면 좋겠어. 우리 꼬마 빌딩이 요즘에 4% 되면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는지 보려면 기본적으로 월세가 1,500만 원이 나온다. 1,500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45억에 사면 일단 4%는 된다. 보증금은 별도로 하고요. 250만 원 같은 경우는 2배 하고 100 하면 5억.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말 쉬워요. 유튜브 찾아봐도 1초 만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도 고객은 1초 만에 계산하는데 내가 뭐 3초 걸리고 1분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손품 파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중개사 손품 발품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저도 회원에 경매로 입찰하시겠다는 지인분이 있어서 제가 중개사라고 밝히고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되게 잘 알려주죠. 이웃 중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도 낙찰이 되면 본인한테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중개사분들도 전화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좀 더 잘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이버 손품은 이 지역에 부동산들이 올라와 있겠죠. 월세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층이라던가 입지라던가 이런 거 좀 비슷한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 1층만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서 보시면 1층이 또 달라 가격이다. 그죠? 여기는 1층이 평당 20만 원인데, 또 여기는 평당 15만 원이야. 여기는 평당 또 30만 원이야. 이렇게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상권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근데 요거는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 요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시간대별로 이 골목별로 유동인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리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이 상권에 대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활용해 보시면 이 15만 원짜리 월세인 곳이랑 내가 지금 투자하는 곳이랑 과연 같은 입지냐? 같은 입지면 15만 원짜리 애랑 비슷한 애일 거고, 나는 얘랑은 달라. 나는 유동인구가 빨간색이야. 막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비싼 1층을 유사하다고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네이버 손품이랑 요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현장에서 어떤지 이 지역 중개사분들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이 임대 수익의 어떤 지속성 혹은 변화,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타 지역에서 투자할 때 혹은 타 지역 중개사들이 알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게 옛날에도 잘 냈고 지금도 잘 내는데 앞으로도 잘 내는지, 그리고 더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수익률이 되게 높은 줄 알고 샀어. 뭐 월세가 1,500만 원씩 나온대. 근데 월세를 안 내. 1,500만 원이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월세를 안 낸다. 그러면 꽝이죠. 수익률이 10%인데 사실상 안 들어와. 완전 더 심각하죠. 수익률 10%니까 나는 오케이.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다 해가지고 이자 막 8%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사실상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럼 진짜 큰일 나죠. 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오히려 하락을 한다거나 상승의 여력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지역에 있는 중개사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잠재 임차인, 지금 공실이다 혹은 앞으로 이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임차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면 잠재 임차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1층이다 그러면 카페가 들어와. 이 카페라는 업종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냐. 이 상가가 좋은 게 다 같은 1층이지만 매출이 다르고 낼 수 있는 임대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상가는 수익률이 꽝인데 내 상가는 정말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요 미래 임차인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파악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업종이 술집이다. 술집은 원가가 얼마고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손님들이 와야 되고 테이블이 몇 개가 생겨야 되고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부분들은 업종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익숙한 업종도 있겠지만 사실 맨날 이용하는 카페나 밥집 같은 경우도 이 사장님이 얼마를 벌는 것 같은지 이 사장님이 얼마 벌고 있는지를 밥 먹을 때 혹은 임장 가서 습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 메가커피는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까? 하루에 얼마를 벌까? 한 주에 얼마를 벌까? 그러면 이 상가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일까?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아시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혹은 상담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거다.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네, 아까 그거 5억에 팔고 싶어요? 5억에 사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이 1,500만 원, 월세가 150만 원. 그럼 이 적정 매수 가격은 얼마일까? 한번 채팅방에 써보시겠어요? 1,500만 원, 월세 150,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6%. 얼마에 사야지 6% 수익률이 나오냐? 그냥 간단하게 얘를 2로 곱하고 얘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억. 얘를 2배 하면 이제 3억에 보증금 이만큼은 내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1,500만 원. 그러면 얘는 3억 1,500만 원. 그리고 5억 원의 월 임대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6%가 되려면 250만 원. 250만 원이 되면 6% 수익률이 되겠죠.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곱하기 10, 10배. 그래서 2,500만 원.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연습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괄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제 상가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중개사는 해야 될까요? 세입자. 세입자. 좋아요. 보증금이 있나요? 보증금 있겠죠. 좋습니다. 어제 출근한 느낌이 딱 나네요. 좋아요. 자, 현재 세입자가 있나요? 임차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기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매도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에 팔면 얘가 팔릴까요? 4.3억이 되는 거고, 반대로 누가 4.3억에 내놨다. 그리고 보증금이 3천, 월세 200이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다 마찬가지로 3천을 빼. 3천을 빼고 그리고 반 하면 200. 얘는 월세 200은 받으셔야지 수익률이 6%는 되니까 잘 팔릴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제 상가를 9억에 팔 수 있을까요? 그럼 월세가 이 정도는 나오나요? 9억에 팔 거면은 월세가 450만 원은 나오셔야지 이 부동산은 팔린다. 얼마에 팔겠대? 9억에 팔겠대. 그러면 역으로 물어봐요. 혹시 이 부동산 월세가 450만 원 나오나요? 6% 너무했으니까 4% 한번 계산. 4% 계산 어떻게 하죠? 자, 월세가 300만 원 나오면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350만 원인 상가가 있다.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4%와 6%로 봤을 때 각각 얼마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쉬운 6%짜리부터 350을 2로 곱한다. 그럼 일단 7억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더하나요? 보증금을 더해야지 7억 5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죠.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거 다시 계산할 때 보면 보증금 5천이 있어요. 5천을 빼고 그리고 이 7에 대해서 반을 해야지 35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더하고 빼고 역산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자 4%는 350 곱하기 3 15억 5천에 사가지고 이 5천 더하면 11억 11억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6% 수익률 부동산과
4% 수익률의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이게 11억이잖아요. 임차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임대인들이 10만 원, 20만 원에 연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익률이 2% 차이가 나는데 이 매도 가격에서는 거의 3억 5천 차이가 났어요. 수익률 2%에서 3억 5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은 얼마야? 얘가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더 받는다. 월세 5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는 똑같죠. 5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는 매매가로 봤을 때는 1억을 내가 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월세를 50만 원을 더 받게 줬다, 덜 받게 줬다는 지금 이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1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자는 1억인 거고 임차인은 50만 원이니까 서로 부담일 수는 있지만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임차인이 50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임대인은 1억이라고 받아들이는 차이는 되게 크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잘 판단하시면 되고 월세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25만 원만 깎아주세요란 말은 나중에 이 매도자가 나중에 5천만 원 손해보고 파세요라고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 금액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소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